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이 나이에 꿈이야, 있는 거나 잘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70대 후반에 맥도날드를 세운 사람도 있고, 지금 90대가 넘었는데도 일반 강의를 정말 그분 강의 초청하기 굉장히 어려우세요. 여러분도 누군지 이제 대충 아실 건데, 90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게 되면, 저는 특히나 이렇게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어머님들은 그 집에, 저는 이제 가장은 아버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집을 운영하는 CEO는 저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 집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그 집 식구 전부 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고요. 그 집 엄마 기분 나쁜 날은요, 그 집 강아지도 진짜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 엄마가 꿈이 있고, 그 엄마가 늘 생기차고, 그 엄마가 늘 건강하고, 그 엄마가 늘 긍정적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 집이 늘 환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갖게 되면 기회가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꿈을 정하면 꿈은 2002년도에만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은 우리가 전 국민이 좀 갖게 됐잖아요. 월드컵을 통해서. 그랬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꿈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꿈을 내가 사회에서 이루고 싶은 꿈 하나, 내가 가정에서 이루고 싶은 꿈 하나, 이렇게 2개 정도를 내 꿈으로 정하고, 꿈을 그냥 꾸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 누구누구는 옐로버켓의 성공자다,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을 이런 글로 열어주고, 글로 열면서 여러분 외치시는 거죠? 한 번씩 외치시는 거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 글로 적는 것과 외치는 것의 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부를 시간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내 이름도 이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성공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굉장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꿈을 정했으면 그냥 꿈이야, 나 부자 되고 싶어,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쵸? 꿈에 의미 있는 숫자를 붙이면 목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꿈을 꾸고, 꿈 옆에다가 의미 있는 숫자들을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19년 12월까지 1억을 벌 거야, 이렇게. 나는 감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8월 31일까지 5kg 감량을 할 거야, 이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나는 옐로버켓에서 정말 물을 먹는데 정회원을 한 달에 10명씩만 늘려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으냐면,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보통 3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더라, 이런 확률을 계산한다면 거꾸로 활동 숫자가 나오죠. 나는 3명을 만나면 1명이 돼. 그러면 정의원 10명을 만들려면 나는 30명을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30명의 가망고객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선 난 적어도 누구나 다 만난다고 가망고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데이터로 저희가 어떻게 그 활동 계획을 잡았냐면, 저희가 보통 7사람을 만나면 탑세일즈만이 한 건이 오케이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활동을 할 때, 저도 뭐 센치맨이 아니었잖아요. 전 남들이 정말 네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묻지도 않는 사람이라 못 물어요. 고민 엄청 하고 가다가 결국은 못 물어봐요. 지하철 안에서 가끔씩 뭐 이렇게 파시는 분 있잖아요. 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못 사요. 남들이 저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1,000원 주고 싶어요. 근데 못 줘요. 왜냐면 막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게 저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세일즈 최고 리더가 될 수 있었냐면, 제가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책이 좋아서.
예, 그리고 이 책으로 내 아이를 잘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왜냐면 남편이 물론 대기업에 다녔고 돈을 벌긴 했지만 한 달에 그 당시에 10만 원씩 책값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부천에 20평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카드 그냥 저기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도 아파트 서너 채는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달에 1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엄마잖아요. 그죠? 엄마인 내가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세일즈를 했어요. 한 달에 2개만 팔아야지. 2개만 팔면 10만 원이 나와. 이렇게 10달 집에 앉아서 하다가 목표가 없었어요. 목표는 뭐였어요? 내 아이한테 책 10만 원어치 사줘야지가 제 목표였기 때문에 한 달에 딱 2건만 성사를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심지어는 다음 달에 해. 다음 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달에 뭐뭐뭐 줘. 아니 누구 엄마 다음 달에 해. 나 이달 목표 다 했거든. 목표는 뭐야? 10만 원 버는 거. 그러다가 10달 후에 제 목표가 달라졌어요. 제가 회사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여행이 마음대로 자유롭지 않았을 때 여행 자유화가 처음으로 됐는데 하와이 여행 콘테스트가 저는 걸린지도 몰랐는데 됐더라고요. 끝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하, 내가 이 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아니구나.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저한테 어떻게든지 여행에 걸렸다고 말했겠죠. 저한테 여행이 걸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뭐지? 나 지금까지 인정을 못 받고 산 적이 없는데 이거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 그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은 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얘가 막 한 하루에 20개씩 파는 거예요. 막 어린이 마을 20개, 전래동화 20세트. 이거 미쳤나 진짜? 막 이름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판매를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계획을 해봤어요. 아, 나는 정말 내 아이가 2학년 정도 되면 나는 팀장을 하면 좋겠고 내 아이가 한 3학년 정도 되면 나는 지역국장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에 5개씩 팔면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활동량을 늘려야 되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출근이구나. 왜냐면 나 혼자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일을 했는데 출근을 하니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쌓이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도 쌓이죠. 내 경험뿐만이 아니라 남의 경험도 플러스가 되니까 제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부천에서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을지로 삼가까지 제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다 5만 해프닝이 다 있었죠. 정말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 부천이 복선이 아니었어요. 단선이었어요. 뒤에서 푸시밴이 안 밀면 부천역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남의 아저씨 이 와이셔츠에 한 중앙에 립스틱도 찍어봤고 제가 미안해서 죽겠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한 중앙에 립스틱이 딱 찍혀서 그 뒤로 립스틱을 안 바르고 다녔어요. 왜? 밀면 아니 가만히 있다 밀어서 그 하얀 와이셔츠 한 중앙에 정말 립스틱이 딱 찍혔는데 저 얼마나 하루 종일 민망했겠어요. 그쵸? 그 립스틱을 못 바르겠더라. 뭐 이런 해프닝도 있고 뭐 별 정말 그것만 해도 책 한 권 써야 돼요. 지금 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도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간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인드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일이 시간이 많다고 크루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인드가 강하면 상대가 10이면 내가 200이 되면 나누기 2하면 100이 넘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계획한 대로 아니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팀장이 되고 최연소 지역국장이 되고 최연소 상무가 되고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게 출근이었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원래가 딴 녀석에 맞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말고는. 우리 아버지가 결혼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내가 결정한 걸 반대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반감 때문에 더 결혼을 쉽게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기 때문에 시키는데 왜냐면 선배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선배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분이 경험했던 거 가지고 그분이 실수했던 거를 나한테 전수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실수했던 거 내가 실수를 번복하지 않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하루에 10집 가는 거였어요. 노래도 있었어요.
하루에 10사람씩 고객 만나자 막 이렇게 이렇게 제가 처음에 쑥스러워가지고 나 노래 못하겠다 막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설거지하면서 하루에 10사람씩 고객 만나자 막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집 갔는데 2집 더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제가 2집을 가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높아지고 실력이 커지고 빠르게 제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목표 옆에 반드시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숫자를 썼다면 그걸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나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생생하게 그려라. 여러분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두 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오래됐어요. 저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접했을 때, 그 책이 출간됐을 때 제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이 돼서 단장 시절, 지역 단장은 한 이런 지역국을 지역을 한 25개 정도 갖고 관리를 하는 이제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실적이 바닥이라서 정말 제가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다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 사람 미쳐버릴 것 같다. 수입이 적은 거는 내가 그냥 그런 대로 참겠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환장하겠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20몇 명의 리더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저를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저희 아이들이 유학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 팔자에 자식이 속을 썩여야 돼. 그러면 집에 있는 자식이 속 썩이는 게 낫겠냐 밖에 있는 자식이 속 썩이는 게 낫겠냐. 그래서 밖에 있는 자식이 속 썩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쵸? 집에 있는 자식은 바꿀 수가 없잖아. 여긴 바꿀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정말로 저를 컨트롤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그 책을 접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아하 내가 안 한 게 있구나. 제가 왜냐면 전국 33개 지역 다닐 때 맨날 30등을 해. 30등 했다, 32등 했다, 33등 했다. 사람 미쳐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10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쵸? 될 거를 말해라. 이렇게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지. 이러실 것 같아.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처음에는 제가 10등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10등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막 벚꽃 피는 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전국의 지역 단장, 고위 리더들이 다 회의를 하는 날이야. 분기별로. 근데 하필이면 벚꽃이 어쩌면 그렇게도 이쁘게 폈냐고요. 제가 서울에서 용인 저 산골 짝이 있잖아요. 컨벤션까지 갈 때까지 울고 갔어. 왜냐면 눈물이 멎지를 않아. 정말 저게 너무 이뻐서 슬퍼 죽겠어요. 저렇게 이쁜데 이게 뭐냐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제가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때가 그 당시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내가 안 한 게 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목표를 못 잡았구나.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전에도 저 열심히 했고요.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1등 해야지라고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나 1등 할 거다. 그리고 전체 공표에서 1등 할 거다. 우리 성장률 1등. 이거부터 잡고 가자. 왜 못하니까 성장률 1등을 하기가 좀 쉽잖아요. 딴 데보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률 1등 하자. 제가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성장률 1등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를 안 했냐면 생생하게 그리진 않았더라. 생각은 했어. 말도 했어. 이걸 늘 생생하게 꿈꾸지 않았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발 갖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이 했잖아요. 인형 갖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소원 빌어봐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씩 엄마 잠깐만 이렇게 하고 소원을 빌 때가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소원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늘 가슴에 품고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형수라서 독방에 이렇게 감금이 됐는데 저 위에 있는 유리창, 제가 그 경찰서에 그 유리창이 그렇게 높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딱 평생에 한 번 했는데 저희 식구가 총출동을 해서 혼자 가기 무서워서 애들을 둘이 끌고 경찰서에 오밤중에 갔는데 경찰서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위압감이 드는 게 어머머머 창문이 저 꼭대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위에 이렇게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늘을 보면서 뭘 꿈꿨냐면 나는 내가 여기서 개가천선을 해서 내가 뭐가 돼서 모범수가 돼서 내가 밖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 저렇게 맑은 하늘과 넓은 들판과 초록색 진짜 여러분이 그 골프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루도 빼지 않고 골프 18홀을 혼자 돌았다는 거죠.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여러분이 보통 18을 보려면 한 3, 4일 걸리나요? 이 정도 걸리는 걸 매일같이 나 오늘 섰어. 저기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저기 오늘은 날씨가 이런데 나 여기서 오늘은 몇 번 샷을 가. 네, 이렇게 다 생생하게 본인이 그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분이 모범수로 출소를 해서 3년 만에 세계적인 골퍼가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소룡 이야기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소룡 씨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나는 헐리우드에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갤런티로 나는 100만 달러를 추수감사절 날까지 받을 것이다. 본인이 썼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생생하게 그리고 그걸 달성한 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는 거죠. 헐리우드에 가면 실제 이소룡 씨가 쓴 친필이 그대로 소장돼 있는데 본인이 썼던 그 날보다 더 먼저 그 꿈을 아시아에선 최초로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헐리우드도 앞으로 가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생하게 그려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부정적인 내 사고. 내가 뭐 하긴 하겠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러고 싶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꼬라지 하고는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늘 어떤 생각? 그런 생각. 그런 생생하게 이렇게 된 내 모습을 그리면서 내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근데 사실은 목표가 크고 목표가 확실하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5년 만에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최고 매출을 할 때 제가 그걸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도 꿈을 그냥 가지지 말고 이걸 가시화할 필요가 있어요. 적으세요. 적어서 내가 자주 가는 냉장고에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아침마다 나오는 현관문에 붙이고 싱크대에 붙였어요. 그때 목표가 1억 매출이었어요. 1억 매출. 매출 1억 한 달에 한 지역국에서 하는 건데 제가 싱크대에도 1억, 냉장고에도 1억, 대문에도 현관문에도 1억. 남편이 뭐 어쩌겠다는 거야, 1억을 벌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식구가 뭔지 몰라도 엄마가 이번 달은 다 1억이야. 근데 애들이 엄마 뭔데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줘. 그러니까 아이들도 참고 기다릴 수 있죠. 엄마가 밥을 좀 덜 해줘도 엄마 목표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에 저 1억 했어요. 1억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담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돈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건데 제가 그거 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모델하우스 가서 42평 아파트 계약금 10% 냈어요. 그걸로 받아서 내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다음 제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제가 지금 20일 날 2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 달에 또 10%를 줘도 계약이 가능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그냥 하나로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그 앞에 있는 모델하우스 가서 한 행동이에요. 이사 가야지는 생각을 했었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달에 제가 매출한 걸로 계약금 내고 그 다음 달에 또 해야 되잖아요. 왜? 여기 해놨으니까 그 다음 달에 또 해서 계약금 냈어요. 예, 남편이 미안하니까 왜냐면 그 투기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집이 안 팔리거든요. 그때 부천에서 이제 서울로 일 잘하려고 이사 왔는데 안 팔려서 놔두고 내가 막 4년 만에 엄청 제가 2년 만에 집은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4년 만에 집을 사서 그거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남편이 두 개는 다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저보고 이건 당신 이름으로 해 이렇게 돼가지고 제 이름이 됐죠. 그리고 집 많이 있으면 안 된다고 돈도 그렇고 남편 거 다 팔고 제 거에서 사는 거죠 지금. 그 가끔씩 뭐 어쩌죠. 그러면 있잖아. 그냥 불편한 사람이 나가면 돼. 제가 이렇게 절대 못 나가죠. 이래서 한바탕 웃기도 한데 이 목표가 치열했기 때문에 전 그 다음 달에도 제가 그 실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실적이 아니라 평소에 제 실력의 2배가 넘어요. 그건데 제가 연이어서 할 수 있었던 건 실력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치열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정말 그 뒷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그걸 공식화해야 돼. 모든 사람이 저는 딸을 놓고도 얘기했어요. 제가 있잖아. 엄마가 다음 달에 1억을 할 건데 고3이었어요. 고3인데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은 딸 때문에도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 애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아이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공부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 했냐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엄마 뭐가 좋아?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네 한계에 도전하는데 나는 내 한계에 도전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내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엄마 한계에 도전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가 좋아? 일단은 월급이 일단은 그 당시에 정말 이만큼 나와. 그리고 전국 1등을 할 수 있고 사고 표지 모델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같이 너 오늘 공부 어떻게 할 거야? 하거든. 이거 다 필요 없고 엄마 오늘 1000만원 작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1000만원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녁에 그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 엄마 잘하고 오세요. 파이팅!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하고 간 놈이 대충 살다 오진 않겠죠. 그쵸? 저녁 때 제가 그 아이를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는 10분 동안 이 아이하고 하루 있어. 엄마 1000원 했어? 아니 870밖에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아이가 에이 어떻게 한 번에 잘할 수 있겠어. 잘했어 엄마 또 해봐. 이런 놈이 대충 하진 않겠죠. 제 계획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달에 사고 표지 모델이 되고 제가 그 난리를 치고 이 녀석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다시 분발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 꿈이 진짜 치열했어요. 왜? 저 아이 학교도 가야 되고 스스로 알아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또 해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저 하나가 아니라 저랑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저랑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옐로버켓이 잘 된다는 얘기는 염 회장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전부 다 잘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제가 했던 이야기 있죠? 월요일의 기적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부러 고무 밴드를 찼어요. 차고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튀기면 되게 아프거든요. 세게 이렇게 하루 첫날은 막 여기가 시뻘개졌어요. 왜냐면 나도 제가 그렇게까지 점검을 못했는데 정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점점점 줄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이제 이거 풀고 부정적인 얘기 할 때마다 1000원씩 받자 이렇게 해서 1000원씩 받아서 커피값하고 이렇게 재밌게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목표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이걸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목표를 공유하는 거고 가시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뤘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건가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누구도 그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김연아가 그렇게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까지는 1만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누군가가 영어의 달인이 되기까지는 매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매일 2시간, 매일 3시간씩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1만 시간이 되면 그 분야의 장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지금 사실 제가 책을 다루는 일, 교육을 다루는 일을 30년을 했잖아요. 3살짜리 아이 눈빛만 봐도 그 아이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말도 안 된다. 3살짜리 아이 눈빛을 보고 뭐를 안 되는 거야? 그분의 엄마하고 3분만 얘기해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해보니까 뭘 읽을 수 있어? 저 미아리 고개에 돗자리 까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냥 여러분도 가서 계속 그 일을 하면 돗자리 깔아도 될 정도로 통찰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반복해서 자주 하면 분명히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나는 되게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처럼 얘기하면 다 할 것 같으대. 우리 식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처럼 얘기하면 다 사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해. 언제 왔지? 3개월 됐잖아. 3개월. 근데 나는 생각해봐. 나는 30년 됐잖아. 30년. 근데 하루에 5시간씩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내가 바보 천치잖아.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옐로버켓에 언제 왔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한 사람씩을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25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5사람씩 만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4명씩만 만나도 100명을 만나는 거죠. 그럼 100번 얘기한 사람과 25번 얘기한 사람의 실력이 똑같으면 비정상이죠. 결과가 똑같아도 비정상이죠. 4배의 속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10배, 20배의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력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고객이 한 명이 아니죠. 한 명 뒤에 250명이 있다는 기본적인 통계들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한 명한테 물을 전달했더니 그분이 그 옆에, 그분이 그 옆에, 그분이 그 옆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가 접니다. 제가 이미 일단 제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제품이 나오면 새로운 책이 보통 60권 세트가 60권, 70권 이렇게 애들 책이기 때문에 6, 70권이 세팅이 돼요. 오늘 배송이 되면 오늘 밤에 저 70권 다 읽습니다. 참 밤을 새고라도.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물론 다 해줘요. 편집진들이 와서 이 책은 어떻고 저떻고 키포인트 다 잡아주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읽은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읽고 내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서 전달해 줄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왜 제가 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옐로버켓에 저는 미래의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면서 예시를 쉽게 풀어요.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또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70권 제가 그냥 편집진이 한 이야기만 듣고 이 책은 있잖아.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책을 읽고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자연 탐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의 자연을 담은 책이에요. 완전히 보고죠. 지금도 살아있는 보고.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듣고 제가 전달할 수는 없어요. 저는 원래가 출신인데 제가 그 책을 판매할 때 딱 우리 아파트 환경에 맞았던 건 해바라기였어요. 해바라기가 쭉 아파트에 해바라기를 심어놨는데 해바라기가 요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7살 먹었는데 유미야 저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저거 깻잎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깻잎하고 해바라기를 구별을 못하냐고. 그런데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가서 해바라기를 쳐다보면서 봤더니 이제 책을 이제 읽어주고 가서 책을 봤더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바라기 꽃만 해바라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관찰을 하니까 해바라기 꽃이 피지 않았는데도 해바라기가 어떻게 돼요? 해바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를 따라서 돌고 있더라고요. 많은 잎들이, 많은 식물들이 해를 따라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 모든 사람한테 피치하는 그 책이에요. 할게 안 할게요? 5층짜리 10집씩 다 했습니다. 왜냐면 저기 아파트 가보니까 자기네 애도 모르잖아. 그게 뭔지.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 피는 거 위치마다 꽃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해바라기 끝에 있는 이렇게 있는 여기에는 씨앗이 안 맺힌다는 사실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 왜 그렇게 큰지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쵸? 해바라기 꽃이 멀리 많은 곤충들이 찾아오라고 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씨앗들이 다 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세히 본 적 없잖아요. 알면 보이잖아요. 온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해바라기 꽃 앞에 사진 찍고 해바라기 관찰하고. 그래서 돋보기 하나씩 사줬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돋보기로 쳐다보라. 돋보기를 쳐다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엄마가 그 500원밖에 더 해요? 500원도 안 했어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전부 다 우리 식구 다 대박 났죠. 뭐 때문에? 해바라기 한 권 때문에. 그 책 70권이야? 80권이야? 몇 권이야? 그 책 중에 딱 필에 꽂힌 한 권 때문에.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더는 그냥 전달 안 해요. 내 플러스 알파 내 경험을 플러스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공감하기 쉽고 함께하기 훨씬 쉬운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 필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물에 관해서도 저는 물이 그렇게 물이 대단한 건 사실인데 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성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은 제가 옐로버켓에 와서 안 거예요. 우리 그룹 회사에서 정수기 팔아요. 정수기만 제가 저희 양쪽에 1000대 팔았어요. 작년에 1000대 팔아놨어요. 저는 물 얘기했을 때 물이 어쩌다는 거야. 나 물 말고 다른 거 말해. 다른 거 말하면 내가 사겠는데 물은 내가 정수기 물 먹으라고 1000대나 팔아놨고 아는 사람마다 나한테 정수기를 물어보는데 물을 어떡하라고. 우리 영매 리더님이 저한테 맨날 물 얘기만 했어요. 물이사 좋아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좋다는 얘기는 또 안 하셨어요? 안 하면 바보야 이거. 그냥 물이 좋아. 그리고 다 줘. 제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남아. 물이 엄청 좋아. 회사 좋아. 뭐든지 다 줘. 이렇게 그래서 안 하면 바보야. 손해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어떡하라고. 이래서 이제 제가 왔다가 요 프라이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얘기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프라이팬을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 좋은 프라이팬, 왜냐면 솜씨가 좀 부족해도 도구가 좋으면 요식하기가 좀 쉽거든요. 특히나 프라이팬이 좋으면 뭐 붙이고 뭐 찌지고 하는 거 너무 편하고 좋거든. 근데 뭐 건강에도 좋고 뭐 프라이팬이 있다고 그걸 한번 보고 가재. 그래서 왔어요. 프라이팬 보러. 저처럼 프라이팬을 보러 온 사람도 있고, 옛날에 저희 식구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 본인이 전화해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팀장까지 했는데 나중에 듣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 모습도 너무 좋았지만 거기 있는 저 사무용 전화기 있잖아요. 자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싶었대. 말이 되냐? 왜냐면 본인이 직장생활 안 해보고 결혼을 했는데 드라마에 가정에 있는 전화기하고 사무용 전화기가 옛날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잖아. 모양이. 근데 막 저런 사무실에서 나도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오니까 그 전화기가 책상마다 놓여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중에 너무 진짜 웃긴다. 내가 진짜 막 이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 공간으로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공간으로 모시고 오면 저처럼 이 프라이팬 때문에 대표님을 만나고 대표님의 마인드를 직접 보고 그 마인드, 그런 생각, 그런 회사에 대한 뭐 애정 제가 못 봤으면 저 여기 안 오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일찍부터 제 생활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맨날 먹잖아요. 물 마셔야 되죠. 여기에다 음식 해야 되죠. 예, 저녁에는 벨트도 차야 되죠. 뭐 안 한 게 있어요? 소금도 너무 맛있잖아요. 예, 소금도 맛있어. 요리에 넣어도 되게 맛있어요. 소금도 하나 갖다 집어넣어야죠. 제 옐로버켓이 하루 종일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제 생활의 주변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회원이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옐로버켓을 만나서 제가 되게 많이 더 건강해졌잖아요. 저희 식구들이 다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메디컬 푸어예요. 예, 정말 병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정말 어저께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짠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이 그래봤자 50대 중반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지금 경희대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비가 700이에요. 그리고 간병비가 300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 늦게 들어서 다 합해도 4천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러면 4달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도 어저께는 호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호텔로 옮기냐 그랬더니 병원에 쭉 있을 수가 없고 한 달 정산하고 호텔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들어가고 또 한 달 있다가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제는 그 호텔로 나왔는데 간병인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죽으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못 본 척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여자분이 아내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냥 웃으면서 1,000만 원씩 들어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살짝 좀 그저께 돈이 좀 버거웠대. 돈이 좀 1,000만 원 챙기는 게 조금 버거웠다고. 예, 저한테 제품값을 조금 줄 게 있는데 사실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챙겨 넣느라고 못 줬다고 언니 다음 주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아우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되게 짠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미리 알고 물만 바꿔 먹었어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제품 몇 개만 미리 섭취하고 있었어도 그 상황은 피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 개선이 됐을 거잖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왜 그분 남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적어도 여기다 1,000만 원을 내고 그분이 생활비를 하고 대충 계산해도 그분은 2,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생활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월 2,000만 원 이상 벌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죠. 이걸 아주 실비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깨 이렇게 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줘야 돼요. 내가 갑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돼야 돼요. 제가 책을 권할 때 어머니는 저 만나서 교육비 100분의 1로 줄인다. 그리고 효과는 100배다. 그러니까 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예약해야 돼. 제가 바빠갖고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막 전화 와요. 카톡 와요. 그때 나중에는 12시 넘어도 좋습니다. 상담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뭘 만든 거야? 제가 제 몸값을 높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니면서 앞으로 나 못 만날 거야. 나 왜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실컷 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 저는 또 하나 내가 이 회사에 왜 다니는지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 회사가 좋아서 그 제품이 좋아서 그 회사의 문화가 좋아서 거기에 리더의 그 가치관이 좋아서 정말 신앙 같은 회사였던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 회사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그게 회사냐 종교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초창기 멤버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리더들이 그런 후배들을 그렇게 성장시켰던 거죠. 지금은 그게 시스템이 돼서 그냥 누가 와도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처음에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와서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옐로버켓에 그냥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물이나 먹어볼까? 저처럼 프라이팬이랑 구경하러 갈까? 이렇게 왔다가 정말 나를 찾고 꿈을 찾고 목표를 찾고 또 하나는 저는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영세의 발달 키워드 있어요.
3세의 발달 키워드 있고요. 5세의 발달 키워드 있어요.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예, 5세 때 호기심을 키워놓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창의력이 있는 아이를 성장하기 어려워요. 이게 발달 키워드거든요. 3, 4, 50대의 발달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60대, 예, 늦으면 70대까지 발달 키워드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발달 키워드?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인맥도 쌓고 신지식도 섭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됐을 때는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사회가처럼 함께하는 거예요. 보통 막 자식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살다가 60대쯤 됐을 때 너무나 허무하다, 죽고 싶다 이런 상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남편의 위치나 내 위치나 내 자녀의 위치나 비슷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라서 존경스럽고 안타깝긴 하지만 엄마랑 대화하고 싶진 않아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사회와 단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인맥도 쌓고 경험도 쌓고 경제적인